반갑습니다. 전공보건 김희지입니다. 오늘은 기초간호과학 파트에 지금 수분과 전해질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수분 불균형 하면 부종, 탈수가 대표적인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하면 칼륨, 나트륨, 칼슘 등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해질이 부족했을 때, 그리고 증가했을 때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신체적인 반응들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부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포 내액과 세포 외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 내액은 말 그대로 세포에 있는 거고, 세포 외액은 실제 우리 몸에 어떤 간질, 조직이라고 우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질액과 혈액으로 이제 분포가 되어 있죠. 부종이다라는 거는 우리 몸 조직에 뭔가 체액이 축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체액의 과잉 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 이제 수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들은 원래 정맥을 통해 가지고 귀환이 돼야 되거든요. 정맥, 이 환류가 또 안 되는 경우에 부종이 생기겠죠. 또 동맥순환까지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이것들은 결국에는 세포의 기능 변화까지도 이제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세혈관, 혈관에서는 단백질은 빠져나가면 안 되죠. 하지만 수분과 나트륨은 조금은 빠져나갈 수 있다. 그리고 조직에 있는 이런 체액들은 우리가 림프순환 들어보셨죠? 이런 림프계를 통해서 다시 회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환계로 회귀를 해야 되는데, 림프계가 뭔가 폐쇄가 돼 있다. 림프관이 절개가 되겠다. 절제가 돼 있다. 이러면은 또 부종이 생기겠죠. 자, 부종의 원인 첫 번째 정수압입니다. 자, 정수압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뭐예요? 우리 몸에 물의 압력이다. 정수압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 혈관이거든요. 혈관 안에 혈액량들이 많아지면 정수압이 증가가 됐어요. 혈액량이 증가가 돼 있다. 이꼴 정수압이 증가돼 있다. 우리가 혈액량이 증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혈압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수압 이꼴 노란색으로 뭐가 돼 있어요? 모세혈관에 혈압이 증가돼 있다. 이런 혈압까지도 증가가 됩니다. 정수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 정수압은 단순히 이 혈액의 양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어디로 가요? 압력이 올라감에 있어서 우리 몸의 세포 조직으로 빠져나갑니다.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것들이 우리 몸에 부종을 만드는 거죠. 우리 몸에 전신 부종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긴다라는 거는 신부전, 우신부전이거나 또 자신부전일 때. 자, 우신부전이면 전신부종이 생기는 거고요. 자신부종이면 폐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 몸에 부종이 생기는 게 대표적으로 신장이 안 좋을 때, 신부전일 때도 이렇게 생기죠. 또 간경화, 간질환이 이제 생길 때도 우리 복수차잖아요. 이러듯이 생기는 거고요. 자, 정리하자면 정수압은 압력이죠. 모세혈관이 압력이 올라간 거다. 혈액량이 증가돼서 이 올라간 압력과 혈액량은 전부 다 세포, 조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종이 생긴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혈액에 있는 알부민 수치가 감소될 때 부종이 생깁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몸에 혈액에 알부민 수치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알부민이 많지 않고 떨어져 있다. 알부민이 지금 부족하다. 이거는 뭐예요? 교질 삼투압 들어봤죠? 삼투압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삼투압이 떨어져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부민 수치가 올라가면은 이것들을 더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들이 막 혈액으로 빠져나갈 텐데, 반대로
알부민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 몸의 세포 내로, 조직 내로 수분들이 지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 내에 부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대로 그러면 보시면 알부민이 증가됐다. 혈액 내에서. 그러면 삼투압이 증가된 거죠. 삼투압이 증가됐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의 세포에서 물들이 이쪽으로 올라가겠죠. 다 끌어당기겠죠. 혈액으로 다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나 조직들은 혈액으로 다 들어가 버렸으니까 수분들이 탈수가 되겠죠. 그래서 혈액 내 알부민이 부족한 경우이다. 우리가 그 간질환 있을 때 대표적으로 막 복수 차고 전신 부종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알부민이 간에서 만들어지니까 부족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간질환 대표적인 게 또 신부전. 신부전은 우리가 소변에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신장 질환이 있을 때, 신부전일 때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 버려서 혈청에 단백질이 부족하다. 또 영양 실조나 흡수 불량으로 우리 몸속의 단백질 자체가 지금 섭취가 잘 안 돼 있는 경우, 화상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피부 장벽을 소실돼서 단백질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 이제 혈장 단백질 소실까지 봤고요. 자, 세 번째, 림프 순환 장애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신에 있는 혈액들은 전부 다 이런 체액들, 단백질 이런 것들은 다 림프 순환을 타고 돌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과도한 체액이나 단백질이 전신 순환으로 돌아오지를 못했다. 직접적으로 이제 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림프 전이까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림프 전이까지 돼버리면 이거를 림프절을 제거하잖아요. 림프 순환이 당연히 안 되겠죠. 또 혹은 우리가 방사선,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 같은 걸 하면 림프절이 손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양, 염증, 감염 등에서 림프절 손상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종의 원인 첫 번째가 아까 정수압의 증가, 두 번째 혈액의 단백질 감소, 세 번째가 지금 림프순환 장애입니다. 자, 부종의 증상 보실게요. 보시면은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겠죠. 우리 몸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축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혈압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피하 부종, 피팅 이데마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뭐 신부전, 그 다음에 신부전, 신장, 키드니 신부전일 때도 이제 발목 같은데 이렇게 눌렀다 떼면서 부종이 있는지 피팅 이데마를 보죠. 또 아까 좌신부전일 때 폐부종이 있었죠. 폐부종이 있으면 우리 가스 교환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리고 뇌부종, 이제 뇌에까지도 부종이 생긴 경우, 뇌에 이제 부종이 생기면 뇌는 이제 두개골이 단단하단 말이에요. 이제 이것들이 굉장히 부종이 심해버리면 뇌 두개골 밖으로 막 뇌 탈출까지도 일어나려고 하고, 실제 부종이 심하면 신경들을 막 누르고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두통까지도 이제 생깁니다. 심한 경우에 이제 뭐 뇌 탈출까지 생기면 사망까지 하겠죠. 또 부종의 증상 보시면 기능이 제한이 돼요. 관절 같은 거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조직 괴사나 궤양이 생긴다 그랬어요. 아까 동맥혈도 동맥순환도 어렵다고 했죠. 동맥순환이 어려우면 우리가 세포 내에 영양분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동맥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정상세포 기능이 지금 떨어져 버려서 아예 차단이 돼서 조직의 괴사나 궤양까지도 옵니다. 우리가 뭐 성인과도 파트 이런 데 보면 동맥부전 이런 거 보면 다 조직들 엄청 궤양이 심한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다음은 부종과 탈수 이제 증상입니다. 부종은 아까 다 손발, 특히나 손발 같은 거 이제 부종 심하고 복수 있고요. 자, 탈수는 우리가 눈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죠. 그리고 부종 같은 경우는 피부는 약간 하얗게 창백해 보일 수도 있고요. 붉은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탈수는 우리 보면은 되게 거칠어 보이죠, 피부가. 그래서 굉장히 건조해 보이고
피부 긴장도 탄력성 떨어져 있겠죠. 부종은 체중이 증가되어 있고 이제 탈수는 당연히 체중이 감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증인 좀 수분 소실 같은 경우에는 뭐 체중이 한 3% 정도 떨어지지만 뭐 탈수하면 뭐 8% 이상, 내 몸무게의 8% 이상까지도 빠지는 거거든요. 체중이 빠질 수 있다. 또 우리 몸에서는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뇌에 갈증 분출을 자극을 해서 물을 막 마시게 되잖아요. 갈증이 나면 이렇게 갈증이 납니다. 탈수되면은 굉장히 피곤해 하겠죠. 그리고 어지럽겠죠. 그리고 부종은 아까 부종이 생기면 폐우열 생김으로써 기침하고 막 수포온 같은 거, 부종이니까 수포온 같은 것도 생기겠죠. 탈수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부가 올라가죠. 그래서 체온이 증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검사 결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탈수, 헤마토크리트 올라가고 요 비중이 요가 되게 끈적끈적하겠죠. 희석이 안 돼 있으니까 요 비중이 올라가 있고, 탈수는 지금 우리 몸에 안 그래도 수분이 부족하니까 다 소변량이 감소돼 있고, 그리고 혈청, 나트륨이 증가가 되어 있다. 아까 설명했었죠. 혈액에서 이 나트륨, 삼투질, 교질 삼투압에 지금 혈액에 아까 알부민을 예시를 들었잖아요. 나트륨도 똑같아요. 혈액 내에서 보시면 이 나트륨이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으면 이것들을 지금 희석을 시켜주려고 삼투압이 지금 올라갈 때 나트륨이 올라갔으니까 삼투압이 올라간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혈액 내에서.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의 이 조직에서 이것들을 희석해 주려고 수분들이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면 조직 내에서는 어떻게 돼요? 혈액으로 빠져나가니까 탈수가 되겠죠. 그래서 혈청 나트륨이 증가된다. 혈청 삼투압이 증가된다. 아까 부종은 한번 설명했으니까 이거 반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탈수입니다. 우리가 물을 충분하게 섭취를 하지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체액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영아들은 워낙에 대사량이 높아요. 그래서 수분 요구량이 굉장히 많고, 또 체표면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불감성 수분 소실이 굉장히 많아서 탈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경미한 수분 결핍은 체중이 한 2% 정도 감소,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수분 결핍은 한 5%, 탈수는 체중이 한 8% 정도가 감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하죠. 자, 다음 보실게요. 탈수의 원인이죠. 아까 수분 섭취가 지금 부족할 때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내가 갈증이 나잖아요. 우리 몸에서 갈증 나네, 물 마셔야겠네 라고 하지만 무의식 환자는 지금 뇌가 손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의식 환자의 불충분한 수분 섭취가 있겠죠. 또 우리 몸에서 체액들이 많이 빠져나가 버리는 발한, 땀이 많이 난다든지 소변으로 이게 그 발한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구토나 설사를 통해 가지고 다 지금 수분들이 빠져나가는 경우, 또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있어요. 이게 지금 소변으로 체액이나 전해질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탈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자, 탈수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신체 보상이 되느냐. 자, 이게 지금 물이 부족하잖아요. 보상작용으로 심장 박동이 빨리 뛰면서 혈액을 빨리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심박동수가 증가되고 뇌에서는 갈증난다라는 갈증 중추가 자극이 되겠죠. 자, 피부는 혈관을 수축을 시켜주겠죠. 그래서 차고 창백한 피부가 되고요. 자, 신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항이뇨 호르몬, 말 그대로 이뇨, 소변을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증가되겠죠. 소변을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한데 소변을 많이 배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 증가되고 알데스테론이 이제 증가가 됩니다. 알데스테론은 뭐예요? 나트륨 하고 수분을 지금 재흡수하는 거잖아요. 알도스테론은.
지금 재흡수를 시켜줘야지 탈수는 우리 몸에서 수분이 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이 증가가 됩니다. 자, 저나트륨 혈증입니다. 보실게요. 우리가 정상 수치, 혈액에서 나트륨은 135에서 145까지가 정상이에요. 135 미만은 당연히 저나트륨 혈증이겠죠? 자, 원인은 두 가지예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뭔가 부족해요, 지금. 뭔가 몸에서 빠져나가 버렸어요. 혹은 우리 몸이 뭔가 지금 수분이 과다돼 있어요. 수분하고 지금 나트륨이 있는데 너무 수분이 많아졌어요. 수분이 너무 많아지면 나트륨은 반대로 희석이 되겠죠. 그래서 수분 과다로 나트륨이 희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떤 경우예요? 수분 과다로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작다. 수분 섭취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과다한 경우가 이렇게 지금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나트륨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심한 발한이나 구토로 인해서 지금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뇨제 사용하면은 수분 전해질 나트륨 빠져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알도스테론 부족한 경우, 아까 나트륨과 수분 같은 거를 재흡수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아까 나트륨을 지금 재흡수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빠져나가 버렸죠. 알도스테론이 부족하다. 부신 기능 부전입니다. 우리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들어보셨죠?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이런 호르몬들이 자극이 돼서 지금 수분을 지금 보유를 해야 되는데 부신이 지금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기능 부전에 의해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깁니다.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증후군. 자, 항이뇨 호르몬들이 지금 너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저나트륨 혈증이잖아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 생깁니다. 만성 신부전 이제 초기 같은 경우에도 나트륨이 지금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 초기 이제 증상에도 이게 있습니다. 자, 증상 보실게요. 저나트륨 혈증. 먼저 나트륨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우리가 아까 세포 외에 혈액이나 간질에 나트륨이 있었다. 이런 것도 조절을, 이제 볼륨을 조절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 신경을 자극을 시키고 근육을 수축시킵니다. 그래서 신경 자극, 근육 수축의 기능이 있다. 요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아까 혈액 내에 나트륨이 감소했다. 삼투압이 떨어졌다. 이거는 저삼투압이다. 이거는 바로 혈액, 세포 내로 수분들이 다 이동한다라고 했었죠. 세포 내로 수분이 이동한다. 뭐예요? 부종이 생긴다. 특히나 이제 뇌 부종이 생기면 우리 몸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저나트륨 혈증 했죠. 혈압이 지금 떨어져 있고 식욕부진, 오심, 경련 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근육이 수축시키는 기능을 한다 했죠, 나트륨이. 근데 나트륨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육이 허약되고 근긴장도는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통, 아까 뇌부종 생긴다 그랬죠. 나트륨 부족하면 전신에 각각의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뇌 부종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기고 혼돈, 발작까지도 생깁니다. 자, 고나트륨 혈증은 반대겠죠. 저나트륨 혈증이 저혈압이 있으니까 여기는 고혈압. 그리고 갈증, 소변량 감소, 허약 초조 이런 게 생깁니다. 저나트륨 혈증은 거의 부종과 비슷한 기능이고 고나트륨 혈증은 탈수와 비슷해요. 자, 고나트륨 혈증은 아까 나트륨이 145 이상일 때 생깁니다. 자, 나트륨을 많이 먹었어요. 우리가 과다 섭취를 했을 때도 고나트륨 혈증이 생기지만 나트륨 소실보다 수분 소실이 훨씬 많을 때, 아까 저나트륨 혈증은 이랑 반대죠. 그래서 수분 소실이 나트륨 소실보다 상대적으로 많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보시면은 요붕증, 항이뇨 호르몬,
소변을 못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게 소변이 엄청나게 빠져나가 버린 거죠. 이 소변이 많이 빠져나갔다. 그러면은 수분 소실이 엄청나게 지금 많은 거잖아요. 뭐에 비해서? 나트륨에 비해서 훨씬 더 수분 소실이 많을 경우에 요붕증일 때 고나트륨형증이 이제 생깁니다. 그 다음에 갈증, 기전이 소실될 때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나트륨 혈증이 이제 생기고요. 설사 같은 걸로 인해서 탈수처럼 지금 생기는 경우도 고나트륨 혈증이 생깁니다. 자, 수분 소실이 이제 나트륨보다 많을 때라고 했어요. 수분 소실이 나트륨보다 많을 때. 다시 한번 헷갈리니까 볼까요? 자, 혈액이 있어요. 왜 탈수가 고나트륨 혈증이 되느냐? 아까 저나트륨 혈증도 했지만 혈액 안에 나트륨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아지면은 고삼투성이다. 고나트륨 혈증이다. 고삼투성이면 우리 몸의 세포 조직에서 수분들이 이동을 할 때 혈액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다. 그죠? 이게 혈액들이 빠져나간다. 혈액들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수분들이 죄송해요. 혈액이 아니라 수분. 조직 내에 있는 수분들이 혈액들로 빠져나가 버린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세포는 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나트륨 혈증은 곧 탈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알부민, 나트륨, 혈액에서 다 떨어져 있으면 다 이게 지금 조직 부종이 생기고 알부민, 나트륨이 혈액에 많으면 조직에서는 탈수가 생긴다. 이 원리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아까 나트륨이 신경과 자극하고 그 다음에 근육을 수축시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트륨이 많아지면은 세포를 흥분을 막 시켜서 자극이 과잉이 된다. 그래서 다 탈수의 증상이죠. 뇌세포가 탈수가 돼요. 그러면 의식변화, 혼미, 혼수 등의 이제 증상들이 나오고요. 신경근들이 이제 또 자극이 되면 과다하게 자극이 되잖아요. 근긴장도는 증가되겠죠. 그리고 혈압 떨어지고 보상작용에 의해서 지금 탈수가 됐으니까 심장 박동수는 증가하면서 맥박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탈수가 됐으면 어떻게 돼요? 소변량이 지금 감소해야 되죠. 그리고 탈수됐을 때 피부는 건조됩니다. 그래서 저나트륨 혈증, 고나트륨 혈증 이렇게 부종과 탈수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아까 고나트륨 혈증 혈압이 올라갔고 소변량이 감소했고 건조하고 거친 점막 탈수 증상으로 보시면 되겠죠. 비교해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자, 고나트륨 혈증을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느냐? 자, 고장성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NaCl을 높은 농도로 주면 여기는 안 되겠죠. 탈수는 탈수예요. 탈수는 탈수여서 하이드레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시켜줘야 되는데 다만 저장성으로 줘야겠죠. 고나트륨 혈증이니까 0.3%나 0.45% NaCl을 이제 IV로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장에서 이게 소듐 배설이 잘 안 된다. 그럼 이뇨제를 투여해야겠죠. 고나트륨 혈증이니까 이뇨제 투여하면은 수분과 Na, 나트륨이 빠져나가겠죠. 자, 칼륨입니다. 임상에서는 사실 나트륨도 이제 탈수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칼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카디악 어레스트,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중요도 하죠. 자, 칼륨의 기능을 먼저 보실게요. 신경, 근육을 수축을 시킵니다. 그리고 신경을 전도시키고요. 이걸로 인해서 나중에 하트레이트가 다 이제 멈추게 되죠.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습니다. 자, 혈청 칼륨 농도는 나트륨과 칼륨 수치는 외우셔야겠죠. 혈청 칼륨은 3.5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칼륨의 기능 보시면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분비된다. 아까 알도스테론 몇 번 나왔죠? 우리가 부종, 탈수 해서
나트륨 해서 나왔었잖아요. 자, 보시면 알도스테론 기능이 뭐였죠? 수분과 나트륨을 보유시켜주는 거죠. 재흡수를 시켜줘요. 반대로 또 하나의 중요한 기능이 칼륨이에요. 알도스테론에서 하는 기능이 칼륨을 배출을 시켜요.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알도스테론이 분비가 되면 칼륨이 너무 배출이 많아져서 저칼륨 혈증이 되겠죠. 반대로 알도스테론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칼륨을 배출하지를 못해요. 우리 몸에서. 그러면 반대로 고칼륨 혈증이 되겠죠.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칼륨이 분비됩니다. 산염기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자, 지난 산염기 불균형도 제가 특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산증하고 칼륨하고 관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산증이다 라는 거는 어떤 이온이 많다? 수소 이온이 많은 거예요. 수소 이온이. 자,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에 혈액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다 수소 이온도 있고 칼륨 이온도 있어요. 세포든 혈액이든. 여기에서 산증이 수소이온이라 그랬죠. 산증이 수소이온이니까 세포 내로 수소이온이 증가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혈액에서 수소이온들이 빠져나가서 세포 내에서 증가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 몸은 정기적으로 중립을 시키려고 해요. 자, 혈액에서 세포로 많이 생겼어요. 지금 수소이온이. 반대로 칼륨 이온들은 다 반대로 혈액으로 빠져나가요. 혈액에서 칼륨 이온들이 지금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칼륨 혈증이 생기죠. 이게 산증이에요. 반대로 알칼리증이다. 그럼 수소 이온들이 세포가 아니라 혈액으로 지금 빠져나가겠죠. 혈액으로 수소 이온들이 많아진다. 반대로 칼륨들은 혈액에서 세포로 들어가 버린다. 저칼륨 혈증이 되겠죠. 그래서 산증하면 고칼륨 혈증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요. 인슐린에 의한 조절 보실게요. 자, 왜 당뇨도 아닌데 여기에 나왔느냐, 인슐린이. 자, 우리 몸에서 혈액에서 당들이 높은 게 지금 당뇨죠. 당당당당. 자, 혈당이 높다라고 하잖아요. 이 당들이 어디로 들어가요? 세포로 들어가죠. 뭐에 의해서? 인슐린에 의해서. 세포로 당으로 이제 쓰입니다. 세포에서 당으로 쓰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쓴다는 거잖아요. 이게 인슐린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 당들이 이 혈액에서 세포로 들어갈 때 칼륨도 같이 들어가요. 칼륨도 같이. 다 칼륨도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 내에서 지금 칼륨들이 세포 내로 빠져나가겠죠.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인슐린이 부족하다. 인슐린이 부족해요. 그러면 혈액 내에서 칼륨들이 세포 내에 칼륨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겠죠. 세포 내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여기에 칼륨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고칼륨 혈증이 생기겠죠. 인슐린이 부족하면. 자, 칼륨이 많은 음식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바나나, 오렌지, 뭐 토마토, 그 다음에 각종 이제 야채들 같은 게 있겠죠. 자, 넘어갈게요. 저칼륨 혈증입니다. 아까
칼륨이 신경, 전도, 근육 수축을 한다 그랬고 혈청 칼륨 농도가 3.5 미만일 때 저칼륨 혈증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뇨제 중에는 이제 뭐 우리가 띠아지드, 그 다음에 루프 이뇨제 있잖아요. 푸르세마이드, 우리가 뭐 라식스라고 불리는 이런 이뇨제들은 실제적으로 지금 칼륨까지도 이제 배출을, 소변으로 이제 칼륨까지 다 배출을 시켜버려요. 수분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가 저칼륨 혈증이다. 그러면 칼륨 보유 이제 이뇨제를 쓰죠. 알닥통 같은 거를. 자, 그리고 설사나 이제 구토같이 해서 다 칼륨이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당뇨병성 케톤산증, 아까 수분도 빠져나가지만 전해질도 지금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알도스테론증, 알데스테론에 의해서 칼륨이 배출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알데스테론이 너무 많으니까 칼륨도 너무 많이 빠져나가 버려서 저칼륨 혈증이 된다. 설명했었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칼륨이 빠져나가서 지금 저칼륨 혈증이 생깁니다. 자, 고칼륨 혈증 정상 수치보다 올라가야겠죠? 5.0 이상이 돼야 된다. 알데스테론이 아까 칼륨을 배출시킨다고 했는데 배출을 못해서 알데스테론 부족으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긴다. 방금 전에 아까 산증에 의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긴다. 칼륨 보유 이뇨제를 너무 많이 쓴 거예요. 칼륨 보유잖아,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칼륨이 많아져서 고칼륨 혈증이 생긴다. 다 화상이나 조직 손상에 의해서도 고칼륨 혈증이 이제 생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신부전. 신부전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몸에 칼륨이 배출을 시키는 건 90%가 신장을 통해서 이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키드니,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를 못해서 칼륨을 배출을 시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임상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부전 환자의 칼륨 수치를 모니터링을 하죠. 그래서 뭐 투석하는 분, 뭐 혈액 투석하면 일주일에 3번씩 이제 다니시잖아요. 혈액 투석실 가가지고 계속 칼륨 수치 피검사 하잖아요. 피검사 하면서 보면은 막 5.0이 아니라 막 6.0, 막 7.0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 칼륨이 올라갔다. 대부분은 이 신장의 문제, 신부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고칼륨 혈증의 이제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칼슘 글루코네이트를 IV를 해라. 왜 칼륨인데 지금 칼슘이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약간 칼륨이랑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막이나 이게 흥분을 최소화시켜요. 계속해서 이제 막 나중에 뭐 세동까지 오잖아요. 심박 세동까지 오는데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켜요. 심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칼슘 글루코네이트다. 그래서 IV로 주시는 거고요. 자, 인슐린. 아까 말했었죠. 고칼륨 혈증일 때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혈액 내에 있는 칼륨을 세포 내로 빨리 이동을 시킨다. 인슐린이. 근데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동을 시킬 때 아까 당도 같이 갔었죠. 당이 같이 갔다. 당도 지금 세포 내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문제가 뭐에 의해서 칼륨이 너무 많아서 인슐린을 쓰는 거예요. 칼륨이 너무 많아서. 근데 혈액 내에 있는 당도 지금 세포 내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도 떨어지겠죠. 당도 떨어지니까 저혈당이 올 수가 있어요. 저혈당.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포도당이랑 같이 이제 인슐린을 같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칼리메이트 관장. 보통 이제 그 신부전 있거나 이럴 때 만약에 칼륨 수치가 너무 높다. 라면은 이제 관장을 통해 가지고 해서 장관 내에서 나트륨은 칼륨이랑 교환을 해 가지고 이제 대변으로 칼륨을 배출을 시키는 거고요. 아까 고칼륨 혈증은 산증이라 그랬죠? 산증이기 때문에 중화를 시켜야 돼요. 중탄산염을 통해서 중화를 시켜야 한다. 그다음에 이뇨제, 루프 이뇨제랑 띠아지드 이뇨제 같은 경우는 칼륨을 같이 수분과 함께 배설시키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에 쓸 수 있다. 자, 저칼륨 혈증이랑 고칼륨 혈증 증상 보실게요.
둘 다 가장 큰 문제는 뭐다? 심장의 문제다. 그래서 둘 다 저칼륨 혈증이든 고칼륨 혈증이든 심부전하고 심정지를 둘 다 온다. 그리고 저칼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식욕부진, 오심, 그 다음 변비가 있는 거고요. 고칼륨 혈증은 설사해요. 그리고 아까 고칼륨 혈증은 산증, 고칼륨 혈증은 알칼리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칼륨 혈증일 때 다뇨가 있어요. 다뇨. 이거는 원이세뇨가 자체를 이렇게 손상을 시킨대요. 그래서 소변 농축 능력을 떨어뜨려서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지금 심장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임상에서 뭘로 볼 수 있죠?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 바로 심전도죠. 심전도에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자, 저칼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QRST잖아요. T파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T파가 떨어져 있고 그냥 저는 그 다음에 고칼륨 혈증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애웠어요. 저기 때문에 T파가 떨어져 있다. 고기 때문에 T파가 굉장히 올라가 있다. 그 다음에 심한 경우에는 PQRST까지만 나와야 되는데 U파까지도 올라가는 거고요. 고칼륨 혈증 같은 경우에는 아까 T파가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ST파가 이렇게 뾰족해요. T파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칼륨 수치에 따라 달라요. 한 요 정도만 뾰족할 수도 있고 점점 심하다라면 정말 심각한 그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거의 심정지까지도 올 수 있는 부정맥이 생겼다 하면 피파가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전해질입니다. 칼슘입니다. 우리가 칼슘 하면 뼈하고 치아를 이제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해질이죠. 근데 이거는 신경 전도 흥분성도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막 안정성도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근수축에 이제 또 도움이 됩니다. 혈액도 응고를 시키는 거고요. 칼슘에 이제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우리가 칼슘 먹잖아요. 우리가 폐경되면은 골다공증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칼슘 먹을 때 다 보면 영양제에 비타민 D가 섞여 있어요. 비타민 D에서 비타민 D가 칼슘을 흡수를 잘 시켜줘요. 근데 이 비타민 D가 어디에서 활성화시켜주냐 하면 신장이에요. 신장에서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리고 칼슘이랑 기량작용이 있다, 반대작용이 있다라는 거는 인산염이에요. 그래서 만약 내가 저칼슘 혈증이다. 그러면 우리 몸에 칼슘이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칼슘 배출은 감소를 하고 기량작용이 있는 인산염은 배설이 이제 증가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칼슘 기능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뭐 나중에 골다공증 파트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요. 자, 보시면은 혈액에 만약에 내가 칼슘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디에 우리 몸에 칼슘이 또 있죠? 뼈죠, 뼈. 그러면 혈액에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 있는 칼슘을 막 분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뼈에서 칼슘들이 빠져나가요, 혈액으로. 그러면 뼈에서 어떻게 돼요?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심하면. 자, 신장에서 지금 칼슘들이 지금 몸에서 저칼슘 혈증일 때 말하는 거거든요. 부족하다. 그러면 신장에서는 칼슘들을 저장시켜줘야죠. 장에서도 지금 칼슘들을 흡수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저칼슘 혈증이다. 뼈, 신장, 장에서 이렇게 다 흡수하고 보유시키는 게 이제 우리 몸의 이제 그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건 다 칼슘은 부갑상선 호르몬에서 이제 분비가 돼서 이렇게 보상작용으로 나옵니다. 다음 보실게요. 자, 저칼슘 혈증 증상에 우리가 테타니 들어보셨죠? 대표적으로 근육 강직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근육 수축, 근육 흥분, 경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직, 테타니 같은 거. 그 다음에 크로스텍 사인. 우리가 이제 관자놀이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리면은 입술이나 얼굴에 경련이 막 생기면서
저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트루저 사인 들어보셨죠? 혈압 커프를 손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혈액순환을 막으면 손발에 이제 연축 같은 게 생깁니다. 다 뭐예요? 다 근육 수축, 근육 경련, 강직 이런 게 지금 저칼슘 혈증의 특징이고요. 칼슘 자체가 어떤 기능이 있냐? 칼슘이 직접적으로 심장을 수축시킵니다. 그러면 칼슘이 부족하다. 그러면 심장 수축력이 떨어지겠죠. 만약에 칼슘이 올라가 있다. 그러면 심장 수축력이 너무 올라가겠죠. 과도하게 심장이 수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고칼슘 혈증의 원인 보실게요. 고칼슘 혈증. 칼슘이 우리 몸에 너무 많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뼈에서 지금 칼슘이 빠져나와서 혈액으로 들어가 버리면 고칼슘 혈증이 되는 거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뼈 종양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악성 골육종으로 직접적으로 뼈를 파괴를 시킬 때, 그 다음에 부갑상선, 아까 부갑상선 한증증, 부갑상선 호르몬 때문에 우리가 뼈에든 장이든 신장이든 여기에서 칼슘을 다 보유시켜 줬잖아요. 그래서 항진증이 있으면 칼슘이 너무 많아져 버리죠. 자, 부동.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다 라고 하면은 뼈에서 칼슘이 이제 빠져나갑니다. 자, 그리고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라든지 아니면 직접적으로 칼슘을 많이 먹어버린 경우에도 고칼슘 혈증이 생깁니다. 자, 고칼슘 혈증 증상 보실게요. 아까 칼슘, 고칼슘 혈증일 때 심장 수축력을 증가시킨다고 했죠. 그러면 혈압도 당연히 올라간다. 그리고 아까 칼슘이 떨어져 있는 저칼슘 혈증일 때는 근수축, 근긴장도, 경련이 이제 많이 생겨요. 아까 뭐예요? 테타니. 근데 칼슘이 오히려 많아버린다. 그러면 반대예요. 근육이 허약해진다. 그래서 근육이 허약, 근긴장도가 감소되고요. 그리고 항이뇨 호르몬 기능을 방해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칼슘 자체가 우리 몸에 많아져서 항이뇨 호르몬을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소변을 못 보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방해되니까 소변 왕창 보는 단뇨증이 생기겠죠. 그리고 네 번째, 칼슘 자체가 이제 너무 많아버리면 신결석이 생깁니다. 칼슘 자체가 침착이 그대로 되다 보니까. 그리고 신장 기능까지도 이제 망가지게 되는 신장 장애가 생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이제 저희가 수분과 전해질 특강을 해봤고요. 모두 잘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